안녕하세요. 레츠 단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오늘도 문제집이랑 씨름하면서 시작하셨나요? 혹시 구구단만 잘 외우면 수학을 잘할 거라 믿고 계신 건 아니죠? 사실 수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일상 속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훨씬 더 빨리 늡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게임들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하는 아이들에게 딱 맞춘 활동들입니다. 준비물 하나 없이 언제 어디서나 5분이면 충분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연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10 만들기. 둘째, 추론력을 키워주는 내가 생각하는 숫자. 셋째, 논리게임 이상한 숫자 찾기. 넷째, 세상을 수학적으로 보는 도형을 찾아라. 다섯째, 수치 감각을 익히는 인간 자까지 총 5가지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더해 아이 수준에 맞춘 난이도 조절법과 아이가 틀렸을 때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하는 피드백 팁까지 꽉 채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게임은 연산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10 만들기입니다. 이 게임은 리듬감과 속도가 생명이에요. 부모님이 숫자를 외치면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를 아이가 즉시 답하는 거죠. 7 하면 3, 4 하면 6. 탁구 치듯 핑퐁 핑퐁 주고받으세요. 예를 들면요. 7, 3, 4, 6, 9, 하나 이런 식으로요. 기초 연산이 자동화되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계산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3학년 아이라면 합쳐서 100 만들기로 범위를 확 넓혀보세요. 65, 35 이런 식으로요. 암산을 힘들어한다면 중간 기착지, 징검다리를 만들어줍니다. 65에서 70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럼 5라고 하겠죠? 그럼 70에서 100이 되려면 30. 이렇게 보수를 쪼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면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두 번째 게임은 내가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이 게임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인 방정식의 기초, 즉 보이지 않는 미지수를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숫자를 하나 정하고 힌트를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엄마가 1에서 50 사이 숫자를 골랐어. 짝수고 여기에 10을 더하면 36이 되는 숫자야. 뭘까? 라고 묻는 거죠. 난이도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7세 전후라면 10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처럼 크기 비교 위주로 힌트를 주시고요. 2, 3학년 아이라면 5의 배수야처럼 수의 성질을 섞어주시거나 곱셈과 나눗셈을 넣어주시는 거죠. 아이가 맞히면 꼭 역할을 바꿔보세요. 아이가 직접 문제를 내기 위해 머리를 쓸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정답이 없어 더 재미있는 이상한 숫자 찾기입니다. 이 게임은 수학적 논리력을 키우는데 최고예요. 수학은 단순히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분류하고 정의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숫자 3개를 무작위로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15, 20, 23. 이 중에 다른 하나는 뭘까? 아이가 하나를 고른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유가 타당하면 다 정답입니다. 위 예시에서 15는 유일하게 10의 단위 숫자고 20은 유일하게 10의 배수이고 23은 유일하게 5의 배수가 아니죠. 이렇듯 모든 숫자는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건 자신의 주장을 수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훈련입니다. 저학년이라면 홀수나 짝수 같은 특징으로, 고학년은 약수나 배수 같은 수의 구조적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네 번째 게임은 주변 사물을 수학적 관점으로 해보는 도형을 찾아라 게임입니다. 사물 이름 대신 특징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삼각형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눈에는 꼭지점이 3개인 게 보이는데 뭘까? 그러면 아이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삼각형 표지판을 찾겠죠. 이 게임은 아이가 세상을 수학적 구조로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3학년이라면 스캐빈저 헌트, 보물찾기 형식을 추천드려요. 집안에서 직각이 딱 4개 있는 물건 3개 찾아오기, 혹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은데 4변의 길이는 모두 같지 않은 사각형 찾아오기 같은 미션을 주는 거죠. 만약 아이가 찾기 힘들어한다면 이 거실 안에서만 찾아볼까? 라고 범위를 좁혀주시거나 직각은 종이 모서리처럼 반듯하게 꺾인 부분이야 라고 주변 물건에 빗대어 힌트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직관력을 키워주는 인간 자아 게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100cm가 1km보다 길다는 식의 실수를 하곤 하죠. 왜냐면 100이 1보다 크니까요. 이것은 숫자가 실제 크기와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와 장을 보러 가거나 산책을 나갈 때 목표물을 하나 정하시고요. 저 나무까지 내 발걸음으로 몇 번일까? 라고 예상하게 한 뒤 실제로 걸어가며 세어보는 거예요. 15번인 줄 알았는데 18번이네? 생각보다 멀구나 라고 체감하게 해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숫자의 실제 크기인 수감각을 익히고 숫자와 실제 거리감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3학년 아이들이라면 내 한 뼘이 15cm니까 이 식탁은 150cm일까 200cm일까? 라고 실제 단위와 연결해 보세요. 숫자가 실제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은 수학적 센스를 키우는데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가 틀린 답을 말할 때가 있죠.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틀렸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로요. 3초만 기다려주세요. 정답을 바로 말해주지 말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주세요. 답은 틀렸지만 7이랑 4를 합쳐서 12를 만든 건 정말 잘했어. 그럼 10이 되려면 4보다 얼마나 더 작아야 할까? 라고 유도 질문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도 정말 자주 하는 건데요. 부모님도 가끔 일부러 틀려보세요. 아이가 부모님의 실수를 고쳐주고 또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수학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페셜 팁입니다. 이건 진짜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학교에서 또 많이 하기도 하는 그러한 무적의 피드백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엉뚱한 답을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문구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와, 엄마는 그 생각 전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기준을 찾아냈어? 진짜 창의적이다. 이렇게요. 부모님이 수학을 잘하면 선생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세운 논리에 진심으로 놀라워해주는 관객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이 5가지 게임의 공통점은 아이의 입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손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로 설명할 때 진짜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게임 중 딱 하나만 오늘 저녁 식탁에서나 혹은 같이 장 보러 가면서 바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님과 이 5분 대화가 그 어떤 비싼 문제집보다 아이의 수학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번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츠 단쌤이었습니다.